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녀자리, 이번에는 처녀자리 읽어드릴게요. 2022년도 양력생일 8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가 처녀자리에 속해요. 처녀자리들은 아마도 2022년도에는 There will be many ups and downs. 이거는 오르내리막이 이렇게 오르고 내림이 많은, 뭐라 그러죠? 그거를 이렇게 굴곡이 심하다 그러나? 굴곡이 심한 한 달이 돼요. 한 달이 아니라 2022년도가. 그래서 내 행위를 굉장히 조심을, 여러모로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한 해가 돼요. 내 개인적인 일이나 직장 쪽으로도 역시 다 적용이 되겠죠. 생각을 행동 취하기 전에 생각을 2번 해보고 3번 해보고, 그러면 큰 실수가 없을 거예요. 또는 문제가 생기면 가족들과 의논을 하면 좋은 해결책이 나오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거를 내가 해도 되나? 하지 말까? 이런 것은 누군가와 반드시 내가 믿는 사람과 상의를 하고 하라는 거. 그리고 내 인스팅트, 내가 처음에 딱 하는, 내가 특히 판단력이 좋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뭔가 의심이 들 때는 그걸 믿으세요. 예를 들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 믿으세요. 그거를.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죠, 사실. 그리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결정을 지어야 되는 한 해예요. 기회가 생겨도 좋은 기회인 것 같지만 내가 의심이 들 때는 생각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한 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돈 쪽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money, 돈 쪽으로 보면은 또 굉장히 돈 쪽으로는 좋아요. 아마 여행을 가게 된다든지, 좀 이렇게 가보지 않던 하와이를 간다든지, 뭐 좀 그런 일이 좀 있을 거예요. 여행 쪽으로. 근데 돈 쪽으로는 또 좋아요. 이렇게 다른 면으로는 좀 그런데 아마 그래서 이렇게 좋은 쪽으로는 좋고 나쁜 쪽으로는 아주 나쁘고 이런 게 있나 봐요. 내가 투자를 원래 하고 있던 사람은 그것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이익을 보게 되는 한 해가 돼요. 그리고 내가 바라던 욕망이 있었다면 그거를 충족하게 되는, 그러니까 쓸 돈이 좀 많이 들어온다 이 소리예요. 다만 너무 많이 쓰다 보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다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내가 좀 저축을 하고 싶은 사람은 쓰고 싶어도 조금 참으면은 저금을 하려면은 그렇게 해야 저금을 하게 되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돈이 막 들어오니까 막 그걸 다 써버리면 나중에 돌아서면 남는 게 없으면 결국은 도루묵 되는 거죠. 제가 이 자녀 양육비를 걷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남자가 한 달에 봉급이 이 사람 벌었던 게 하여간 그러니까 15,000불인가 그랬어요. 봉급이 한 달에.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가요? 1,500만 원인가요? 한 달 봉급이? 이혼하고 나서 여자한테 위자료, 아이들한테 자녀 양육비 다 털어주고 자기는 800불짜리 그 호숫가에, 그러니까 시골이겠죠. 그러니까 800불이지. 여기서 호숫가라면 막 몇천 불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살고 있는데 여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호숫가에 있는, 뷰가 있는 그런 데서 살면서 이루고 있어요. 제가 빡 돌아버렸어요. 거짓말 하는데. 그 여자한테 주는 돈이 거의 4,500불 돈이에요. 이 사람은 나무가 정말 이런 표현을 하면 될지 모르지만 두 쪽밖에 남은 게 없어요.
다 뜯어주고. 제가 알잖아요. 사람들의 재산을 제가 다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4,500불씩 받고 있으면서 450만 500만 원 돈이에요.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애들을 갖다가 버네나 리퍼블릭, 아니 버네나 리퍼블릭이란다. 그 비싼 패션 옷들만 지출이 얼마나 많은지. 전화세가 500불인가 그래요. 딸 둘하고 지하고 합쳐서 전화세만. 전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아버지가 800불짜리 사는데 그거를 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 4,500불씩 자녀행비 받는 거 생각 안 하냐? 이 사람이 800불 말을 못 해주죠. 그 사람한테. 이 사람 개인 정보니까. 그거 싸구려 아파트 그거 사는 거, 그 시골에서 그거 사는 거, 그거까지 넌 불평이냐?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여자들도 그렇게 싸가지가 싹퉁바가지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말을 다 제 사이는 안 하지만 그걸 보면서 진짜 사람의 욕심이 어디까지인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이 물질을 따라가다 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자살을 하겠어요? 그 갑부들이. 그래서 처녀 자리는 쓸 돈이 아주 많아진다는 거. 애정운세로 보면은 좀 돈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아마 내년에 애정 쪽으로는 서로 간에 얼마나 다른가, 왜 이렇게 우리는 맞지가 않지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일로 자꾸 싸우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이런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미리 방지를 하고 막고 좀 그러면은 그 크게 일이 벌어지진 않겠죠. 그리고 화가 날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말고, 화가 날 일이라도 조금 한 발 뒤로 돌아서서, 왜냐면 그게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로 발전할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막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정운세를 찾는 사람들은 2022년도 말에 운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결혼 운세도 그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좋지 않아요. 애정운세 쪽으로. 그리고 다만 결혼한 사람들로서는 좀 후반에 가서 좋지가 않아요. 혼자 있는 사람은 좋지만. 그래서 빨리 해결을 하게 되면은 그게 좋은 쪽으로 풀어지지만 그냥 썩게 내버려두면 나중에 문제가 커져요. 그리고 임신할 기회도 굉장히 많은 한 해이기 때문에 자녀를 기다리는 분들은 좀 좋겠죠. 좋은 일들이 많아요. 일적으로는 새로운 직장을 찾게 된다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든지 이렇게 돼요. 그리고 현재 있는 회사를 관두고 다른 회사를 찾아갈 확률도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역시 인터뷰 스킬을 기르라든지 또 지식을 쌓는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수입과 일 쪽으로는 굉장히 좋은 한 해예요. 승진도 기다리고 있고 또 좋은 추천을 받게 되기도 하고 칭찬도 많이 듣고 이 평가 보고서도 굉장히 좋게 받게 되는, 그리고 특히 상사들이 만족을 굉장히 하게 되는 한 해가 돼요. 그래서 가정적으로는 조금 그런데 일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그 사람들이 나를 후원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밀어주고 이런 운세가 들어와 있어요. 8월 후반에는 그런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즈니스 로우는 될 수 있으면은 2022년도에는 하시지 않는 게 좋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비즈니스 로운이라는 게 이제 빚을 내는 거예요. 사업상 돈을 빌리는 것은 하시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파트너십, 동업을 한다든지 이러는 분들은 괜찮아요. 사이가 괜찮고 유지가 잘 돼요. 사업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일이 좀 많아요. 2022년도에. 그때만 조심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는 아주 좋은 한 해가 되네요.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막히고 이랬다면 이제 2020년도에는 출발하게 되는, 시작을 하게 되는 한 해가 돼요. 건강 쪽으로는 역시 굉장히 좋은 한 해예요. 그렇지만 부모님의 건강을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내 건강은 아주 좋아요. 그리고 건강을 항상 살펴야 돼요. 그분들의 건강을. 또 약을 드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면 약을 항상 잘 챙겨 드시도록 그걸 관심을 많이 쏟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뭐라 그러죠? 정기 아니고 정기 검진. 그러니까 애니얼 체크업이라 그러는데 한국말로 생각이 잘 안 났어요. 정기 검진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는 한 해예요. 그리고 조금 아픈 게 있다 싶으면 미루면 안 돼요. 빨리 고쳐야 돼요. 뭐든지. 특히 내 가족의 건강을 챙기든지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든지 이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내 쪽보다는 사실은. 그리고 이 가족 쪽으로 하여간 좀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조금 써야 돼요. 1월 달서부터 12월 달까지 봐드릴게요. 1월 달은 이 1년에 그러니까 뭐를 내가 진짜 원하는지를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아니라 처녀자리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원하는 거를 계획을 딱 세워야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이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고 하면은 반드시 일이 성공이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2월 달은 직장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네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마치기 위해서는 내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반드시 조금 휴식을 해줘야 되고 또는 친구들과 휴가를 가게 된다든지 이런 일도 좀 생겨요. 3월 달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좀 많은 달이 되네요. 그래서 자신을 많이 돌봐야 돼요. 마음도 잘 다독여야 되고 건강도 잘 챙겨야 되고 좀 굉장히 좀 큰 문제가 생길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투쟁을 좀 해야 되고 좀 싸워야 되는, 싸운다는 게 뭐 말싸움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만큼 해결이 되기 때문에 포기하고 중도에 멈추지 말고 꾸준히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달이에요. 4월 달은 애정운세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는, 직장에서도 사람들과 잘 지내고 이웃과도 잘 지내고 그리고 가족들과도 관계가 좋아지고 애정이 돈독해지는데 갑자기 수입이 늘어날 수가 있는 달이기도 해요. 갑자기 뜻하지 않은 돈이 들어온다든지. 그래서 5월 달은 일적으로 굉장히 큰 한 걸음 올라가는,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달이에요. 기회가 오는 것을 반드시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되는, 시간도 낭비할 틈이 없어요.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아마 승진을 하게 된다든지
뭔가 일 쪽으로, 내 직장 쪽으로 성공을 하게 되는 한 달이에요. 6월 달은 내가 바라는 바를 다 이루게 되는,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되는 한 달이 돼요. 모든 것을 내 이득을 챙기기 위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한 달로 활용을 하시면은 그게 더 두 배로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모든 일들이 쉽게 술술술 풀려요. 6월 달은. 그리고 일 쪽으로 관련이 돼서 출장을 간다든지 하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다만 내 가족 쪽으로 조금 힘들겠죠. 내가 멀리 가 있으니까 가족이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7월 달은 역시 교육 쪽으로, 공부하는 쪽이나 내 일 쪽으로 뭔가 이렇게 발전이 있는 한 달이 돼요. 새로운 뭘 배워야 된다든지, 또 뭐 학원에 등록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좀 있어요. 다만 건강 쪽으로 조금 안 좋아지는, 그래서 일을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돼요. 너무 한꺼번에 많은 걸 다 하려다 보면 건강이 좀 지치게 되고 몸이 조금 다운타임이 오게 되죠. 8월 달은 정신이 맑아지는, 이상하게 정신이 맑아지고 하는 것마다 이렇게 명확한 결정을 좀 잘 내리게 되고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은 반면에 내 정신은 말짱해져서 결정도 잘 짓고 좀 내 직장을 이렇게 승진하는데 잘 활용하게도 되고.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사랑이에요. 사랑. 가족과 사랑. 그거를 빼면은 일적으로는 아주 좋은 또 한 달이 되죠. 9월달 역시 이 9월달은 일을 8월달까지 일을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애정을 위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바라던 진실된 사랑을 만나는 한 달이 9월달이 돼요. 긴장을 풀고 돈도 잠깐은 잊어버리고, 돈 문제도 그렇게 없어요. 그냥 애정, 진실된 사랑을 즐기는 한 달이 돼요. 10월달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고, 또 특히 가족적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고마운가를 표현을 하고 이러는 한 달이 돼요. 11월 달은 조금 슬로우가 돼요. 조금 천천히 이제 좀 평화스러워지고 안정이 되고 조금 속도가 늦춰지는, 그리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말을 왜 이렇게 사람이 그래요. 항상 말이 유창하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말이, 저도 클라이언트들하고 얘기할 때 어떤 때는 말이 그냥 막 청산유수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말이 계속 막혀요. 그럴 때가 있는데 좀 그런 약간, 그래서 사람들과 자꾸 싸우게 되는, 이상하게 틀어지고 말하는 게 남들에게 자꾸 나쁘게 읽혀지고 이러는 일이 약간 있어요. 12월 달은 건강을 조금 챙겨야 되는 한 달이 돼요. 일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12월 달은 좀 쉬어야 되고 안 그러면은 그 문제가 크게 될 수 있어요. 건강적으로.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휴가 계획을 세우시면 아주 좋은, 숲속으로 내가 어딘가 조용한 강가에 가서 뭐 책을 읽는다든지 호숫가를 걷는다든지 그런 시간을 좀 보내시면은 내 마음도 안정이 되고 아주 좋은 그런 한 해가 되겠죠. 한 해를 그렇게 마감하시면은 아주 좋게 된다 생각을 해요. 2022년도 처녀자리 운세 리딩이었습니다. 좋은 한 해 되시고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는 2022년도 되세요. 고맙습니다.